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기업 분석 보고서부터 최신 뉴스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의 핵심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 목표는 명확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정확히 어떤 기술로 승부하는지, 또 재무 상태는 괜찮은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투자 관점에서 뭘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AI 반도체 IP라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준비되셨다면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게 2017년에 설립된 한국 스타트업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AI 반도체 설계의 핵심 레시피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라고 하죠. 인터렉추얼 프로퍼티, 이걸 개발하고 라이센스를 판매하는 IP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 아니면 퀄컴 같은 페미스 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미 검증된 설계 블록, 즉 IP를 제공하는 거예요. 일종의 기술 라이센스 사업인 셈이죠. 주력하는 기술 IP를 보면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있고요. 그리고 PHY-IP, 이 PHY-IP라는 게 데이터가 오가는 뭐랄까 초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반도체 칩 내부나 칩 사이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아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특히 AI 연산처럼 데이터 이동량이 엄청 많을 때 성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용 IP 솔루션도 제공하고요. AI 시대의 고질적인 문제죠. 데이터 병목 현상. 이걸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I 연산의 두뇌 역할, 그러니까 NPU IP하고요. 데이터 통로 역할을 하는 메모리 시스템 IP, 이걸 통합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네, 바로 부조드입니다. 그 MPU랑 메모리 시스템 IP를 같이 통합해서 제공하는 능력. 이게 오픈 엣지를 다른 경쟁사들하고 확실히 다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아, 통합 제공이요? 네, 단순히 그냥 개별 IP를 파는 걸 넘어서서요. AI 반도체 전체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정말 독보적입니다. 그리고 요즘 AI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엣지도 당연히 새로운 기술 개발하고 사업 확장에 거의 사활 걸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성장 엔진 몇 가지가 있어요. 성장 엔진이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단연코 CXL 컨트롤러 IP입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 이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이때 핵심적인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떠오르는 게 바로 CXL,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이 CXL이라는 게 CPU, 메모리, 가속기 이런 것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연결해서요. 기존 D램의 용량이나 대역폭 한계를 딱 극복하고 시스템 전체의 데이터 처리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거든요. 오픈 엣지가 바로 이 CXL 컨트롤러 IP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로 평가받는 만큼 앞으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CXL 기술 유망한 건 알겠는데, 근데 실제 상용화나 시장 채택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기술적인 허들이나 경쟁사 움직임 같은 그런 불확실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CXL은 아직 표준화가 진행 중이고 생태계가 이제 막 만들어지는 단계라서요. 기술적인 완성도나 안정성을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나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서 경쟁이 당연히 치열해질 거고요. 하지만 오픈 엣지는 IP 전문 기업이라는 강점이 있어요. 특정 제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칩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유연성이 크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메모리 컨트롤러와 PHY 기술력을 바탕으로 CXL 컨트롤러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기술 개발에 나선 만큼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선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최첨단 4나노 공정에서
LPDDR5X, 5, 4X, 4 규격을 모두 지원하는 PHY IP를 상용화했다는 점입니다. 4나노요? 그게 현존하는 가장 미세한 공정 중 하나 아닌가요? 맞습니다. 현재 양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이죠. 그리고 LPDDR 계열은 저전력이면서도 고성능을 내야 하니까 모바일, AI, 자율주행 반도체 이런 데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렇게 최첨단 공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IP 중 하나인 이 PHY IP를 성공적으로 상용화했다는 건 오픈엣지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해외 시장 공략은 좀 어떤가요? 글로벌 시장 공략도 아주 공격적입니다. 북미, 중국, 일본 등 해외 고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대만의 아주 유력한 디자인 하우스랑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대표적이죠. 자료를 보니까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와, 80% 이상이요? 네. 이건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그리고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강자인 르네사스하고 협력하는 것처럼요.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점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CXL이라는 미래 먹거리, 4나노 최첨단 기술력 입증, 그리고 가시적인 해외 시장 성과까지. 이야, 이렇게 기술력하고 성장 동력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은 역시 그래서 돈은 잘 벌고 있나? 이거겠죠.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죠. 제가 자료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매출은 확실히 늘고 있어요. 2023년에 132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8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149억, 153억 이렇게 약간 차이가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마 집계 기준이나 시점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성장 추세는 같아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이게 여전히 적자 상태예요. 2024년 영업손실이 한 208억 원, 다른 자료에서는 246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매출액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픈엣지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늘고 있는데 왜 적자 폭은 더 커질까? 그 해답은 바로 압도적인 연구개발, R&D 투자에 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무려 275%를 넘는다고 합니다. 275%요? 매출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벌어들인 돈의 거의 3배를 미래 기술 개발에 그냥 쏟아붓고 있다는 의미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전체 직원의 80%가 연구개발 인력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라고 해요. 와, 이건 단순히 비용 지출로 볼 게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뭐랄까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AI 반도체 IP 시장은 기술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한번 기술 표준을 선점하면 장기적으로 아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승자 독식 구조에 가깝거든요. 매출의 275%를 R&D에 쓴다니 와, 이건 정말 올인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런 과감한 투자가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시장, 특히 증권가에서는요. 당장의 적자보다는 그 미래 성장 잠재력에 훨씬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라이센스 계약이 급증하고 또 개발된 IP가 실제 반도체에 탑재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실적이 아주 가파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해서 2026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5년 매출이 올해 대비 96%나 급증할 거다 이런 예측까지 제시된 자료도 있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지만 그래도 재무 안정성이 받쳐주지 않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부채가 너무 많다거나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문제는 없나요? 다행히 재무 구조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을 보면요. 어떤 자료는 24%, 다른 자료는 약 35%라고 하는데 두 수치 모두 일반적인 제조업 평균이나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유동자산도 약 265억 원 수준이고요. 특히 2022년에 상장했잖아요. IPO. 그리고 최근에 6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했죠. 이걸 통해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금성 자산 보유액이 약 45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부채 총계가 한 63억에서 150억 사이인 걸 감안하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확보된 자금으로 앞으로 몇 년간 R&D 투자를 충분히 감당할 체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시장의 평가예요. 현재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게 9.69배에 달합니다. 9.69배요? 와, 엄청 높네요. 네. PBR이라는 게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 대비 몇 배로 평가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보통 1배 미만이면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로 보는데 9.69배라는 수치는 단순히 기대가 높다는 걸 넘어서는 거죠.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나 독보적인 기술적 혜자를 현재 자산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ROA,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76.99%로 큰 폭의 마이너스고요. PER, 주가 수익 비율은 순이익이 적자라 아예 산출 가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야, 시장이 미래 가치를 정말 높게 쳐주고 있군요. 그럼 이 회사의 소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요 주주 현황을 보니까 최대 주주는 이성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특별 관계자 6인으로 약 24.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창업자 중심의 지배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구조는 초기 기술 기업에서 빠른 의사결정이나 일관된 비전 실행의 강점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대규모 투자 유치나 전력적 제휴 과정에서 지분 구조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2025년 10월 2일 기준으로 2.80% 수준으로 아직은 좀 낮은 편이고요. 좋습니다. 기술, 재무, 소유 구조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시장의 실제 반응, 즉 최근 이슈하고 주가 흐름을 짚어볼 차례군요. 최근 3개월 내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나노 LPDDR5 IP 세계 최초 상용화 소식이 9월에 있었고 같은 달에 SK증권에서는 CXL IP를 통한 성장 그리고 2026년 흑자 전환 가능성 이걸 강조하는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고요. 8월에는 대만 디자인하우스와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소식도 있었죠. 호재가 계속 이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뉴스 흐름하고 맞물려서 주가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025년 10월 2일 종가는 전일 대비 6.5% 상승한 13,100원에 마감했죠. 기술적 차트를 보면 연초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한동안 좀 조정을 거치다가 9월 들어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2일에는 거래량이 딱 실리면서 긴 양봉, 장대 양봉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을 전부 위로 돌파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0월 2일의 급등은 어떤 특정 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배경이 작용한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정 호재 발표보다는 AI 반도체 시장 전반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다시 좀 불붙고 특히 HBM이나 CXL 같은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됩니다. 오픈엣지가 바로 이 분야에서 핵심적인 IP 포트폴리오로 값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랄까, 시장의 큰 흐름에 제대로 올라탔다고 할 수 있겠죠. 정책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R&D 지원이나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잖아요. 국내 유일의 AI 반도체 IP 플랫폼 기업인 오픈엣지 입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죠. 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좀 안정적인 공급망을 찾으려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기술력 있는 오픈엣지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주식시장에서는 AI 반도체, CXL, HBM 이런 관련 테마주로 분류되어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오픈 엣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점들에 좀 유의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 엣지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IP라는 이 성장 산업에서 독점적인 통합 솔루션 기술력을 갖췄고 또 CXL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죠. 비록 현재는 대규모 R&D 투자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AI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을 감안한다면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성에 베팅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 중 하나를 보면 최근 주가가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접근을 권고하고 있더군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으로 12,000원에서 12,800원 사이를 일체 매수 고려 구간으로 보고 손절 라인은 이전 저점인 11,000원 이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분석 자료에 담긴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인 투자 권유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매력 포인트를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첫째, AI 시장과 CXL 같은 신기술 기반의 높은 성장 잠재력. 둘째, 라이센스 및 로열티를 통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모델 구축 가능성. 이게 중요하죠. 셋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주요 벤처 캐피탈로부터 최근에 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은 만큼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 넷째, NPU와 메모리 시스템을 통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 이런 덤들이 투자 매력으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유치한 600억 원의 자금은 추가적인 R&D 투자와 M&A, 즉 인수합병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를 통한 성장 가속화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최근에 단행된 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입니다. 아, 유상증자? 네, 신주 발행으로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소위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리스크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아시다시피 기술 변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한 기술이 시장 트렌드 변화나 경쟁사의 더 혁신적인 기술 등장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어요. 셋째, 경기 변동성 위험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죠.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IT 기기나 서버 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이건 결국 반도체 IP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오픈 엣지의 라이센스 및 로열티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R&D 투자 부담입니다. 만약 이 투자가 예상만큼의 성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주 계약 증가나 로열티 수입 확대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무적인 부담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객 집중 위험입니다. 만약 소수의 특정 글로벌 대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그 고객사의 경영 전략 변경이나 자체 IP 개발 결정 혹은 계약 조건 변경 이런 거에 따라서 오픈 엣지의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AI 반도체 설계의 핵심 기술인 IP 분야에서 특히 NPU와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또 CXL이라는 차세대 기술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R&D 투자로 인한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시장의 높은 성장 기대를 받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고요. 물론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유상증자 부담이나 기술 리스크, 경기 변동성 같은 투자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도 존재한다는 점 여러분께서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요. 여러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최근 확보한 600억 원의 투자금 중 일부를 M&A, 즉 기업 인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퍼즐 조각을 찾고 있을까요? 현재 보유한 IP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특정 기술, 예를 들어 NPU 설계 역량을 가진 기업일까요?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 IP나 또 다른 새로운 분야의 IP를 확보해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려는 시도일까요?
이들의 다음 M&A 행보는 오픈엣지의 미래 성장 전략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반도체 IP 시장의 경쟁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들의 다음 수를 예측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지식과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